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지를 포함해서 19쪽이고요. 내용만 보면 15쪽입니다. 근데 이 19쪽 분량의 이 문건은 공개되자마자 중국이 격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분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개 시점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이고 더불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11일, 미국 시간으로 11일입니다. 이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내용도 한마디로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본을 그동안의 유럽과 중동에서 이제는 인도태평양으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또 완전히 중국을 고사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겁니다. 더불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경제협의체인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 나라 이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어서 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서 이 호주와 하와이 순방에 나선 그 기간에 이 보고서가 또 발표됐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번 블링컨 장관의 쿼드 회담이라든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바로 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각 정부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런 정책의 수행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전략 보고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쿼드 정상회의 때 세계 미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수십 년간 지속하고 번성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한 발언으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장기적 입지를 강화할 결심이 서 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이 지역이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정면 겨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산적한 도전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최고의 열강이 되기 위해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고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 미국이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규칙과 표준을 변경하는 데 성공할지는 앞으로 10년간 미국과 동맹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동맹과의 공동정선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협업 대상으로는 5개의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파트너로 예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첫 번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두 번째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세 번째 번영 유도, 네 번째 안보 증진, 다섯 번째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이렇게 5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안보 증진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이 접근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운영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서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철저하게 중국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행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앞으로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안에 이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10대 과제를 보면 미국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그러는데, 이 IPEF 구축을 위해서 올해 초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IPEF는 지난해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것인데요.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RCEP 등을 통한 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논의 척에 한국도 포함될 겁니다. 또한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규칙에 기초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한 중심에는 대만 문제가 있죠. 이 보고서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겠다 그러면서 대만의 안보 지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쿼드에 대해서도 최고의 영내 집단으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것이라 그러면서 쿼드의 역할과 유상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쿼드 회원국이지만 오랫동안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에 대해서 인도의 지속적 부상과 영내 리더십을 지원한다고 밝힌 부분도 관심을 끕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영내 5개 조약 동맹과 관계 심화는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이나, 그러니까 아세안 그리고 유럽연합, EU 같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강화도 진전시킬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한미일 3국 협력 확대입니다. 이걸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의 핵심에는 한일 관계의 증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호주에서의 쿼드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로 들려서 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을 불러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다진 겁니다. 그만큼 대중국 및 대북한 전략의 한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이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대중국 및 대북한 전략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미국이 강조했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전선에 한국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어서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태도도 주목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 관련 내용 역시 눈길을 끕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정부 당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문건의 첫 단락인 이 국가안보 위협 3가지 중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서 2번째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북핵 해법에서도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의 유일한 길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행동개혁에서는 경제, 외교, 군사, 법집행, 정보를 사용해서 평양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을 공언을 했었습니다. 또한 대량 파괴무기, 그러니까 WMD 프로그램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통화의 흐름을 막는다, 체제를 약화시킨다, 이런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뒤집는 조처를 하면 협상을 검토하라, 이런 강경론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 부분은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상당 부분 기술한 다음에 기후변화, 또 전염병 대유행, 자연재해 등과 함께 북한이 도전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진지하고 지속적 대화를 추구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퇴라는 단어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이고, 또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상당한 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방식이 또다시 바이든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 당시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밀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기밀 분류를 해제함으로써 대중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기밀 문서의 특성상 이 강력한 표현이 담긴 것이고, 이 바이든 정부의 문서는 처음부터 언론을 통해서 핵심 요지가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외교적 용어를 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하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보고서에서 격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공개되니까 AP통신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와중에 미국이 미국 국기를 흔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인권에서 무역까지 대중 압력을 가하는 와중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여를 높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7년 가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기조를 제시했고, 이 기조에 의거해서 2018년 초에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기밀 문서로 완성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것은 트럼프 퇴임 직전인 2021년 1월이었죠. 당시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이 중국의 영향력 공고화를 막고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일을 이 안보 위협의 최상위에 두는 중국 억제 전략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서는 미국 단독으로 1대1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번 바이든 정부의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때의 1대1 구도가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규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협공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일 중국 관영 황구 1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바이든 행정부의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리하이동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 교수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미국 대중, 동맹국, 언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묘하게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강조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의 긴밀한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현재의 국가 간 틀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리상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도 글로벌 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영내 패권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시들해지고 유럽 동맹국 사이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느라 바쁜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 내용을 보니까 별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또 리상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겉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진짜 의도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함정에 빠지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문가들을 내세워 격한 반발을 보였다는 것, 이건 사실 중국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와이타임스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